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하루만 더 지나면 이번 달이 끝나거든요. 2월 달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중순부터 지금까지는 사실은 외줄타기 장세였어요. 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주식시장도 2주간 외줄타기 장세였어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미국에서 여기서 금리를 인상시키면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금리 인상 트렌드가 도미노처럼 확산돼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시장, 가상자산 시장, 부동산 시장은 결국에는 대세 하락장으로, 대세 폭락장이 연이어서 일어나진 않을까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그거에 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그 이정표가 되는 두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3월 달 들어서 그걸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은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에서 새로운 어떤 그 트러스트 상품 후보군을 알트코인들을 이제 대거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설명과 곁들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은 그걸 위주로 해서 이번 영상을 그 구성을 했는데 일단은 주식시장의 위험 시그널은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이 1.6을 돌파하는 시점이 되면 주식시장은 폭락이 와요. 근데 다행히도 어저께 1.5, 5 몇 부분에서 다시 하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주식시장은 폭락장세는 지금 연출되지 않고 있는 현재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지금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미온적인 반등과 미온적인 하락 1% 1% 정도가 그냥 상승과 하락이다.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재 형국이라서 어떤 분들은 달러가 다시 살아나서 쭉쭉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3월달 어느 시점이 되면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타개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이 가결돼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어느 시점부터 다시 지속적인 하락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 4,300조 원의 경기 부양책 추진하는데 GDP가 40% 규모다. GDP의 40% 규모면 엄청난 돈이에요. 자, 하나로 따졌을 때 4,300조 원이에요.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라고 기사인 이렇게 나왔지만 주식시장이 미미한 어떤 그 반등이나 별로 이렇게 반등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건 전망이라고 여기 기사에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 양회, 그러니까 전인대 이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사실은 세계 경제한테 미치는 파급력이 좀 커요. 상당히 커요. 미국 정부도 이제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근데 이게 시작되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날짜가 3월 4일 날 시작돼서 이게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을 때는 보통 통상 2주 정도를 이 행사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주라면은 3월 4일에다가 14를 더하면 3월 중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한편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일로 단축되면 이게 3월 달 중순까지는 안 가고 한 10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생각해서 그냥 평균가를 내면 평균적인 날짜를 환산하면 거의 한 3월 중순 정도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 분기점이 되는 거는. 그래서 이 결과가 진짜 4,300조 원이 진짜 풀릴지 아니면 여기서 반 정도가 삭감돼서 이 돈이 풀릴지 지켜볼 일인데 어쨌든 돈은 풀릴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가 바이든 부양책 승인하는데 이번 주 본회의 표결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2112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절반 정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도 보세요. 오는 3월 14일 이전에 부양책 의회 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이 날짜적인 관점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크로스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중국 양회에서 나오는 예산안,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업수당 혜택이 끝나는 3월 14일 이전이란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중국과 미국의 빅 이벤트적인 날짜 이슈에 그때 이 결과물이 매스미디어상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세력들은 핸들링을 그 전에 2, 3일 전부터 아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3월 10일 전후가 될 거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비트코인이 6만 달러 돌파하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끌어올려 나가는 시점이 외줄타기가 끝나는 시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3월 10일에서 17일 사이를 우린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통과될 가능성이 미국 같은 경우는 높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이어서 법안 가결은 순조로울 전망인데 상원이 50대 50으로 양당이 똑같이 의석을 나눠 갖고 있지만 상원 의장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투표권을 행사하면 51대 50으로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것으로 그냥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매스미디어 상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있는데 자, 여기 어떤 한 노인분이 여기 병상에 누워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어요. 네. 지금 이 노인분은 3차 산업, 전통산업이라고 제가 그냥 칭할게요. 이 인공호흡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양적 완화, 금리 인하, 제로금리 이걸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공호흡기를 떼면 지금 현재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완전히 넘어가지도 못한 시점인데 인공호흡기를 떼면 금리 인상을 한다? 만약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주식시장이 여기서 폭락을 한다? 가상자산 시장 지금 악이에요. 아직까지 태동하는 때가 아니에요. 상승장 중에 조정장이에요. 부동산에서도 지금 폭락장세가 연출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빚진 사람들, 빚 져가지고 론으로 30년짜리, 40년짜리 론 받아서 비투하는 사람들, 그분들 다 어떻게 될까요? 개인도 문제지만 정부도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래서 섣부르게 저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중앙정부들에서 그런 일을 행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 인공호흡기를 떼버리면 이 노인분은 바로 1분 내로 사망하실 거예요. 자, 세상을 지배하는 그들. 자, 여기 어떤 분이 여기 뭐 산모가 나와 있는데 그냥 캐릭터상 제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들이라고 칭할게요. 4차 산업혁명. 우리가 항상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아직까지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쪽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 안에는 DCEP, 중국 DCEP, 그리고 미국의 디지털 달러, CBDC,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CBDC에 관해서 뭐 아직까지 되지 않은 현재 시점,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까지 제도권 수용도 안 돼 있는 현재 상황, AI라든가 뭐 자율주행차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까지 자리도 안 잡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나 서서히 지금 준비를 하고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쪽으로 몰고 나가는 지금 형국이에요. 3차 산업에 제가 왜 이 노인분을 3차 산업이라고 칭했냐면 거의 수명일 다 했어요.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멸의 인간이 누가 있나요? 자, 그래서 어쨌건 이 아기를 탄생시켜서 서서히 이 아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달러, 그리고 DCEP,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아마 가상자산 시장도 커가면서 그 안에서 중앙정부는 세금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아이를 계속 키워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장세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딱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면이죠. 외줄타기. 차트 하시는 분들도 아마 딱 요런 느낌일 거예요. 지금. 딱 그렇게 보여놨어. 결국엔 여기 거꾸로 졌다가 그래도 줄은 잡고 있는데 우리의 심정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심정. 근데 이 구간은 벗어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막 가격적인 측면에서 포커스를 너무 많이 맞추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트렌드가 방향성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나 그걸 저는 좀 많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가상자산이 됐든 금리 인상 여파가 오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이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인공호흡기를 벗겨버린다? 금리 인상을 시킨다? 이 골드만삭스가 예전에 예측한 이 예측 자료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고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시점,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다시 상승하는 시점 차트와 이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예측치가 거의 정확히 맞아 떨어져요.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여기 보면 2022년 말까지 S&P 500이 4,600까지 찍을 가능성이 높다. 말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2022년 한 여름이나 가을 정도로 제가 칭할게요. 그때까지는 대폭적인 금리 인상은 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 공급도 지속적으로 하고 코로나 팬데믹 사태. 자, 사람들이 돈 벌 데가 없어요. 여기서 양적 완화까지 끊어버리면 그냥 지구 멸망이에요. 제 말이 틀린가요? 모순이 있나요? 그건 아마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 그리고 렉스 프라이드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카르다노, 도지코인, 체인링크, 모네로, 지캐시. 그래서 뭐 익명성 코인 여기 나와 있고 뭐 여기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고 가지고 싶어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기다가 요즘에 시세 상승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하락장에도 있는 에이다 같은 경우. 에이다는 참고로 3월 1일 날 빅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호재가 먹혀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지캐시 같은 경우는 이 렉스 프라이드만에 관해서 이제 따로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지캐시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자주자주 작년부터 언급을 드렸었는데 빗썸에서 상장 폐지가 진짜 될 수도 있어요. 3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 첫째 주인가 그때까지 아마 결과를 발표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가서 이제 딴소리 말고 딴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를 매도를 하시든 아니면 바이낸스 거래소를 트셔가지고 옮기시든 렉스 프라이드만이란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은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포텐셜이 되게 클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이 사람도 대단하게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177년간의 나이가 있는 어떤 스위스 뱅크가 여기 보면 그 비트코인 외에 나머지 가상자산, 그 외의 가상자산들 트레이딩 서비스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테조스, 이런 자산들. 그래서 은행에서 가상자산에 관해서 취급한다. 그런 서비스를 한다. 우리도 저는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은행이나 막 이런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 지금 이제 추적하고 있는, 지금 탐구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아에브, 그리고 두 번째가 베이직 어텐션 토큰, 카르다노, 체인링크, 컴파운드, 코스모스, 디센트럴랜드, 이오스, 의외죠. 이오스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S클래스에 있죠. 이오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이오스가 안 올라가니까 힘드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하세요.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그냥 놔버리세요. 뭐하러 이제 골치 아프게 계속 가져가나요? 파일코인, 그리고 플로우, 리버피어, 메이커다오, 그리고 모네로, 뉴메리어, 폴카다, 그리고 RSR, 자, 그리고 스택스, 그리고 스시, 신세틱스, 테조스, 그래프, 유니스왑, 연바이낸스. 여기 나와 있는 알트코인들이 신탁 상품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올라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향후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점진적으로 아마 추가를 점진적으로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이 사라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의 기준가를 올려놓고 그 기준가를 올려놔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메커니즘을 아셔야, 그 메커니즘을 아셔야 수익률도 추구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올려놓는 거를 급선무로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세력들 같은 경우는.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외에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어쨌든 다 나쁘지 않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뭐 이런 영상 저런 영상에서 이런 막 여러 가지 것들 말씀드려도 결국에는 내가 내 시간을 쪼개서 영상 하나 뭐 10분짜리 20분짜리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분석, 여러 가지 분석을 보시고 여러 가지 분석거를 보시고 내가 분석을 끝내서 확신이 드실 때 투자를 하셔야 사람이 이런 외줄타기 장세에서 흔들리지를 않아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분석이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흔들리는 장세, 언제 또 다시 조정 장세가 깊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현재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외줄타기 장세에서 오늘 올라갈 거예요, 뭐 희망을 가지세요, 내일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아까 제가 이벤트적인 거 중심 이슈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드렸을 땐 다 이유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트레이딩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서 아마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 이런저런 뉴스나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